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8%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82%, 1.10%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9월 고용지표 개선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 모두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오늘부터 평균 5.3% 오릅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일반 가정의 도시가스 요금은 10월부터 평균 940원 상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제투자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 실물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 마쳤던 글로벌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가 호전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증시는 결국 반등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였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시 30분쯤에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만나서 은행 지원을 합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과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증시부터 마감 함께 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함께 짚어주죠. 네. 참 이제 주말에도 참 정말 실수가 없는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유럽 위기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참 주말도 실수 없는 그런 하나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는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다는 것도 한편은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유동성 공급 조치로 인해서 8%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조금 그 조정의 흐름을 보였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전일 장 마감 우리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마감하고 나왔던 소식이 되겠죠. 무디스가 영국과 포르투갈의 21개 은행의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도 장 초반에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어떤 등급 강등으로 인한 은행주의 약세가 지수를 좀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용 등급 강등의 영향이 은행주 약세의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은행주가 은행주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는 부담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유럽 약세를 계속해서 소폭 약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가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전환하고 난 뒤에 1% 정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원자재 그리고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는 유지를 했지만 장 막판까지 금융주가 계속해서 부담이 되면서 상승폭을 축소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0.2% 정도 강보합 그리고 프랑스 0.6%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 0.5% 정도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유럽 증시가 장 마감하고 난 뒤에 나온 소식이긴 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하고 난 뒤에 나온 소식이긴 하지만 어떤 미국 증시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한번 좀 중요성은 있다고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등급을 기존의 AA 플러스에서 AA 마이너스로 2단계 정도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AA 마이너스에서 A 플러스로 1단계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들 두 국가에 대한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후에도 추가적인 강등의 가능성을 좀 남겨뒀다는 부분은 조금 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치가 그 강등의 이유에 대해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느린 성장과 큰 지역 부채,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공부채와 낮은 성장률, 그리고 재정난 해결과 정치적 복합
복잡성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피치 같은 경우 스페인의 성장률을 2015년까지 2% 미만으로 전망을 했고요.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2013년까지 73%까지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20% 정도 차지를 하면서 유로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큰 어떤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어떻게 본다면 이들 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시킨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뒤늦게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유가 최근에 뭐 커버드 본드 재매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12개월 그리고 13개월 장기 대출을 실시를 하면서 어떤 이런 나라들에 대한 어떤 그 부채에 대한 문제를 부채를 인정했다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미국 증시를 한번 넘어가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출발은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상승 출발했고요. 시장에서 좀 예상됐던 부분인데 고용지표가 발표됐었는데 9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는 부분이 호재가 되면서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계속해서 확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의 약세 영향으로 해서 상승폭을 확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자 수 증가에도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유럽은행권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금융주의 약세 그리고 기술주의 하락으로 상승폭을 축소시켰고요.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를 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용경색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조금 시장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소비재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금융주와 기술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막판에 낙폭을 축소시키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확대시키기도 했지만 조금 전에 유럽 증시에서 말씀드렸듯이 피치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부분이 장막판까지 부담이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애플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 정도 하락을 보였고요. 다우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했는데 마이너스 0.18% 정도 약보합과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마찬가지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0.8%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어쨌든 그 시장에 조금 호재가 됐던 부분이 그 고용지표에 대해서 한번 좀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9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전월 대비 10만 3천 건 증가를 했습니다. 8월 중에 4만 5천 명에 이르는 어떤 그 버라이존의 대규모 해고가 파업 이후에 이런 어떤 해고가 철회된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것도 여전히 제조업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3만 4천 건 감소를 했고요. 연방 정부에서는 2천 건 증가했지만 지방 정부에서 3만 6천 건 정도 감소한 것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13,000건 정도 감소를 하면서 작년 8월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대신에 건설업이 26,000건 그리고 서비스업이 85,000건 증가를 하면서 미국의 9월 민간 고용자 수는 13만 건, 13만 7천 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실업률 같은 경우 여전히 9.1% 유지를 하면서 시장에 좀 악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자 수는 증가를 했지만 경제활동 참가자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 것은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화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같이 보신다면 계속해서 9%대 높은 어떤 실업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부분은 아무래도 고용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고용 증가 폭이 어떤 이전에 예를 든다면은 올해 3월달, 4월달처럼 22만 명, 23만 명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실업률이 계속해서 정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2011년 3월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23만 건 증가를 하다 보니까 9.8%에서 8.8% 정도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1%의 어떤 실업률을 다시 한번 8% 이하로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20만 명, 30만 명 이상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좀 증가해야 조금 일단 이런 하락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계속해서 고용자 수는 증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용자 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기업들 설비 가동률이 80% 이상 증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비도 조금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흐름이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같은 경우, 2분기 미국의 GDP 같은 경우 1.3% 정도 증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3분기에는 20% 정도 증가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금은 소폭이나마 고용이 조금씩은 증가할 것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또 이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을 짜기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장 좀 먼 얘기니까 정리를 해봐야겠죠. 열심히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홍희진 팀장께서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쪽에서도 그렇고 코스닥 쪽에서도 대규모 순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었는데요.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759.77포인트, 2.89% 좀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3,8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까지도 순매수를 좀 이어가는 흐름이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4,4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한 8,700억 정도 매도를 보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저가 매수에 가담했던 개인들이 차익 실현에 좀 나서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막판에는 상승폭을 살짝 줄이는 흐름도 연출이 되었었지만은, 일단 그러한 부분보다, 그러니까 실적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됐던 부분,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학과 원자재주, 그 다음에 자동차주의 상승이 상당히 조금 부각이 좀 됐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 그동안의 시장의 우려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화학주라든지 원자재, 그러니까 지금 비철금속 관련주겠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이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안정이 될 경우는 앞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그런 업종들 위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목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지금 금요일 시장 장 막판이죠. 오후 1시 넘어서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시장은 아직까지 좀 꺾이지 않았다라는 신호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오후 시장 반등이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예,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다라면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12원 80전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 기조 국면이 좀 이어질 경우에는 외국인의 그러니까 환차익 부분에서 이탈 부분이 상당히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될 경우에는 주식시장 상당히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존 주도주가 살아있다는 부분은 시장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는 증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언급을 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 한 780억 정도 순매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80억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한 4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주 초반에는 매도를 치다가 목금에 지금 매수 전환한 부분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IT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ETF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종목에 대해서는 베팅을 좀 크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유심 있게 좀 바라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제일모직, IT 관련주들이죠. 이런 업종이나 종목들 위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지금 자금이 유입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IT주가 상당히 좀 단기간 상승폭을 좀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매도 전환할 수 있다면 큰 폭이 좀 급락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하셔갖고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매도 상위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린다면요. 기관이 IT주에 매수를 많이 한 반면에 외국인들이 그만큼 물량을 좀 팔아냈다라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림산업이라든지 항공우주, 그 다음에 지금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기관이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폭이 상당히 심했던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기관들의 입김이 상당히 세진 만큼 이러한 부분에 기관의 수급이 다시 유입된다면은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필요 있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쪽 정리해봤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 올라서 나흘 만이었나요? 440선 회복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대거 사들였었는데 어떤 특징적인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뭐 코스피 시장보다는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 이제 보신다면은 코스피 시장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자체도 일단은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수형으로 본다면은 442.64포인트 상승을 했죠. 2.66%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380억 정도 순매수, 기관 같은 경우도 한 72억 정도 지금 순매수,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274억 정도 매도, 그러니까 274억 매도를 했다 말씀드리겠고요. 바이오 관련주겠죠. 셀트리온이라든지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행 같은 종목들은 지속적인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줄기세포 플러스 지금 신약 개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겠죠. 뭐 성화이텍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IT 부품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상당히 조금 지금 부각이 됐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동안에 실적이 우량했던 종목들이 낙폭이 과다했던 종목들이 반등도 좀 크게 나오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J ENM 같은 종목인데요. CJ ENM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에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 우량주는 저가 매수에 좀 가담을 하시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메리트 있는 국면이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을 좀 간단하게 좀 언급드린다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정도 기관에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차바이온, STS 반도체 지금 기관에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셀트리온이라든지 CJ 오쇼핑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기관이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지속될 수 있는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CJ ENM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140억 원에서 13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CJ ENM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외국인의 매수 유입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주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잠깐 오늘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그리스만 쳐다보면서 주가가 시소게임을 하는 동안 미국 경기와 국내 기업 실적은 턴어라운드라는 변곡점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첫째, 월가 점령 시위로 인해 미국 부양책의 의회 통과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둘째,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를 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점을 통과한 주식시장이 연말 연초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시소게임 장세에 연연하지 말고 IT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공포지수의 상승세 둔화와 원달러 환율의 안정, 글로벌 공조체제 강화로 10월 초보다 리스크 지표는 안정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단 금주 역시 글로벌 정책공조의 강화가 기대되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강등 레이스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에 3분기 어닝시즌 기대치는 제한적인 수준의 확인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전기전자, 전기가스, 통신, 금융, 운수장비 와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대증권은 정책적 차원의 방화벽 구축과 또 미 경기의 견고한 흐름이 증시의 안도 랠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시장의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와 은행주 강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1,800포인트 안착 여부가 관건으로 1차적으로 낙폭 과대 업종 대표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동양종금증권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전일은 무디스와 피치가 유럽 주요 국가들의 신용 등급과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었는데요. 이러한 유럽적 뉴스플로우에 의해 글로벌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신용등급 강등설로 인해 금융지표들이 크게 요동을 쳤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간의 10년물 국제 스프레드는 전일 대비 0.8bp 상승해서 352bp를 기록을 했고 스페인 국제 스프레드는 80bp 하락해서 299bp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전체의 CDS 프리미엄은 189bp로 보합금을 유지했는데요. 그만큼 이탈리아와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미 나와 있었던 악재라는 평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유럽 은행들의 위험 지표도 지난 7일 열린 ECB와 BOE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중은행의 유동성 지원 관련한 정책이 먼저 발표되었기 때문에 큰 쇼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14일과 15일에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은행위기의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방안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책적인 공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발 리스크로 말미암아서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어떤 미국 쪽의 경제 지표 개선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는 기대치 이상으로 선전을 했었는데요. 8월 발표치도 57,000명과 42,000명으로 상향 조정된 수준입니다. 그리고 CT 미국 경기 서프라이 지수도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지난 5월 이후에는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점을 지금 방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알코와 JP모건 체이스,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것만큼 미국 실적 발표 시즌으로 말미암아서 국내 투자 전략 아이디어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해 보이고요. 특히 2011년 하반기 순이익 추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그리고 개선되고 있는 업종인 정유업종과 자동차 업종 그리고 IT 업종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 시도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업종들 중에서 추가적인 회복 여력이 높은 건설업종과 기계업종에도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동양종금증권의 의견이었고요.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2분을 막 넘어가고 있네요. 오늘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홍희진 팀장님. 네. 이번 주 국내적으로는 금통위와 옵션 만기도 있고요. 네. 또 미국에서는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오늘 투자 전략까지 함께 묶어주십시오. 네. 예. 일단은 이번 주 증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주 초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주 후반 돼서 이제 좀 개선될 수 있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지난주 목금이죠. 상당폭 좀 상승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아무래도 오늘 주 초반에 좀 나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유럽이나 뭐 미국 쪽에, 그러니까 미국 경기 지표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업들의 실적,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기업 자체도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아무래도 제 예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점차 어닝 시즌을 지금 돌입한 시점에서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지난번에 목금에 대해서 한 상당폭 매수 유입이 좀 많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히 투신권이라든지 기타 지금 기관 쪽에서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 한 주간은 적어도 일단은 좀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예.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759.70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1740포인트 언저리까지 쭉
조금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면은 그때는 이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업종을 말씀드린다면은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업종이겠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강했던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이라든지 비철금속,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LG상사, 풍산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철강이라든지 지금 그 항공주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지금 많이 지금 많이 빠진 이유 자체가 원화가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 급등했기 때문인데 지금 증시가 안정이 된다면 워낙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좀 하방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다시 한번 하방 쪽으로 안정이 된다라면 그동안 좀 피해를 봤었던 업종, 뭐 철강이나 항공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지금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지금 환율의 하락 안정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글로벌 안정에 대해서는 증시 안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는 탄력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아연이나 CJ-ENM 그다음에 LG상사 같은 기타 뭐 건설주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대해서 단기적인 매매가 충분히 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은 항상 20% 이상을 확보해 두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 종목들은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밑으로 빠진다라면은 우량주를 좀 싸게 살 수 있을 그런 대응을 해 놓으신다라면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은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까지 좀 체크하셔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좀 상승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있는 업종군으로 좀 자금이 좀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던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미리 감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주 동안에 IT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것이 그런 증명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만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어떤 업종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지 좀 체크하셔갖고 그런 부분 좀 단기적으로 수익률 싸움 해보신다라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오늘보다는 조금 이번 주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 주 저번 주 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계속해서 그 아래쪽에서 하방 경직성 확보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변동성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 계속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그 2주 전이죠. 2주 전 월요일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따라갈 필요 없고 다시 한번 자리 줄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1650포인트 부분까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대외 변수라든지 어떤 외국인의 수급 구조라든지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아직까지 그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만큼 지금은 어려운 시장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2008년 10월달 그 3월달까지 시장이 장기간 이렇게 하방 경직성 확보를 했었는데 그런 구간까지도 조금 예상을 하시면서 좀 시장을 대응하시고 그리고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조금 이제부터는 조금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단기 트레이딩에 좀 집중을 하시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어떤 시장보다는 조금 그 종목별 장세를 조금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보다는 종목별 장세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뭐 선물옵션 전문가한테 더 잘 알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전일 장 마감할 때 베이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꺾였다는 부분이 조금 걱정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매도 포지션에 대한 그 적극적인 청산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매도 포지션을 아직까지 남겨가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연유도 한번 연결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구간은 조금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화면을 조금 같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했던 어떤 선물 옵션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이 앞쪽 구간을 보시면 베이스가 이렇게 큰 폭을 꺾일 때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갭 하락하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컨텐커에서 백오데이션 쪽으로 큰 폭으로 꺾였는데 마찬가지로 금요일도 컨텐커 상태에서 장 막판 쪽에서 크게 백오데이션으로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쪽에서도 한번 이번 주
월초, 월요일, 화요일 한번 크게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수별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지금 현재 업종 차트 전에 코스피 200 지수 차트를 한번 본다면 코스피 200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1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1선에 안착하지 못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주, 그만큼 그 코스피 200 지수가 21선을 회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부분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와 반대로 대형주가 꺾였을 경우에 시장도 전체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지수 밴드를 1705포인트에서 1790포인트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연유를 한번 보신다면 지금 화면에 지금 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렇게 지난번에 지지라인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신다면 9월 30일 그리고 9월 29일 날 저항을 어쨌든 돌파를 주지 못하면서 저항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같은 경우에 그 베이스가 큰 폭으로 꺾이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1790포인트, 요 1790포인트, 1785포인트를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1705포인트, 1700포인트 정도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쨌든 1790포인트에 대한 돌파 여부를 좀 집중적으로 관찰하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너무나 많은 그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유럽부터 차례대로 한번 순차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였죠. 어저께 독일과 프랑스 정상의 어떤 회담이 예정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유로존 은행 지원 방안을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하지만 유로존 은행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달 안으로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능성만 남겨놓고 지난주에 호재가 됐던 부분인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안심할 수가 없고 어떤 방안들이 나온지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같은 경우는 몰타, 그리고 11일 같은 경우는 슬로베키아에서 EFSF 표결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그 전체적인 찬성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얻겠지만은 어떤 이런 부분도 그 불확실성으로 좀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3일에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같은 경우에 그리스에 대한 80억 유로 지원 방안이 확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일 같은 경우에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요. 그리고 14일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의 국채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20억 유로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71억 5천만 유로 정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G20 재무장 13일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14일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 지원에 대한 신흥국들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지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공조 방안들이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어떤 가능성만 남겨놓는다면은 어떤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신흥국도 어떤 지원 방안이 나와준다면 상당히 큰 호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미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은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쪽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실적들도 현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우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에서 알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일 같은 경우는 FFC 회의록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5% 리스트가 발표가 됐었지만 어떤 3차 부양책, 3차 부양책에 대한 어떤 연준 의원들의 어떤 의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이외에 어떤 시장에 대한 부양책의 논의가 나간지도 그렇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일 같은 경우는 JP모간 체이스 그리고 구글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8월 무역 수지 그리고 9월 연방정부 재정 수지 그리고 14일 같은 경우에는 9월 소매 판매 그리고 9월 수입 물가 그리고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4일 그 지표는 13일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지표 그리고 14일은 소매 판매 그리고 수입 물가 정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 물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생산자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3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 그리고 금통위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4일 날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이유가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5.3%에서 4.3% 정도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치 4% 이상, 4% 이상 어떻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어떤 물가에 중점을 둘지 아니면 대외변수에 중점을 둘지 그 부분이 상당히 생산자 물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물가보다는 대외변수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을 14일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주 그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코리안리, 셀트리온, 제일모직, 코롱인더, 네페스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의견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 오늘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 듣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네. IT 쪽에서 골라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몰레드 관련 지금 테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IT 자체, 그러니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흐름 자체가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뭐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 지금 AM, OLED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숄더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공정에 대해서는 세계 점유율 18%, 국내 점유율 한 7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좀 높은 회사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고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지분율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기관에 의해서는 휘둘리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이 된다라면 기관의 유입은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권역은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추세선 자체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선에 있긴 하지만 지금 하락 추세선 바닥권에 지금 터치를 하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그 상단선까지, 그러니까 28,000원 선까지는 좀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지금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22,700원에서 23,200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는 살짝 좀 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 체결이 되신 분들이라면은 24,200원의 단기적인 목표가를, 그러니까 오늘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추세선 하방 구간이겠죠. 21,000원, 21,000원이 종가상 이탈시는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바람직한 지금 대응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전문가는 덕산 하이메탈을 주셨고요. 정태근 전문가는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전히 단기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KPT 같은 경우 조금 오일선과 이격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은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조정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쪽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이오 톡스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바이오 관련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약품 그리고 화학물질의 유효성 및 안정성 평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연구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물질이 나왔을 때 비임상을 담당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차트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게 최근에 와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9월 21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투신 쪽에서 계속 매수를 누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 10월 7일 날 이렇게 상당폭 최근에 평균적인 어떤 매수량의 4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폭의 매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투신에서 이렇게 대량 매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최근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였다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돌파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선을 회복 이틀 정도 조정을 보였지만 오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보였고, 그러면서 오늘 쪽에서도 추가 반등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300원에서 6,5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6,9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있는 6,150원에 한번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께서 주시는 종목들 하루하루 공략하는 종목이고 장중 변동성도 클 수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또 매수가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홍희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 2, 3부 여기서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예상 지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 강보합쯤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